예, 경북 고령 성주 체육 정의용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지난 주말에 카카오 그 데이터 센터 화재로 전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농식품부 산하 기관들 재재난 관련해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네. 예. 다행히 저희는 이제 그 피해는 없었고요. 우리 소속 기관, 산하 기관별로 저희들도 그 별도 사이트가 많은데 우리 백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농식품부를 포함해서 산하기관 22곳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피해 입은 기관이 농진청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지도가 카카오 앱입니다. 카카오 맵. 그래서 이게 10시간 동안 단절됐고, 농진청은 홈페이지는 물론해서 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 포함해서 7개 알림톡 그 서비스가 18,422건이 미발송됐다고 합니다. 마사회는 비교적 대응을 잘해서 이 알림톡이 안 되니까 통신사 문자 메시지로 대체해서 알림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지호 농지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 농지청이 마사회는 이렇게 빨리 문자로 전환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농지청은 이용자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 못했죠? 예, 지금 마스크 벗고 하시죠. 예. 카카오톡 상에 문제가 요번에 드러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자동으로 문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다른 그 알림톡 서비스가 문제가 생길 때 문자 서비스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항목에는 병해충 예측, 저온 피해 예방, 그래서 우리 좀 실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예. 이 너무 우리가 그 민간 기업을 너무 믿어서 네. 그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빨리 좀 구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이 알림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체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화재, 홍수, 테러, 재난재해 이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의 백업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DR 시스템을 구축해놨는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사고 대응 매뉴얼이 미비한 기관도 3개 기관이 있고, 외부의 백업 센터, 그러니까 백업 서버죠. 서버가 본사에 있으면 본사가 막 멈추면은 메인 서버, 백업 서버가 둘 다 죽어버리니까 외부에 두는 게 안전성이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제 마사에도 있고 농어촌공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DR 시스템은 이제 재난에 대했을 때 복구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인데, 이건 사실 좀 여러 가지 아주 대형 기관이나 보안이 밀접하지 않으면 구축을 잘 안 하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지를 검토를 한번 장관님께서 한번 네.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사실은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점검을 여기 해보겠습니다. 피해는 없었지만 향후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네. 사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백업 시스템도 지금 안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지침을 내려주시고, 예. 우리 이병호 한국농어촌군 사장님 나와 계시죠? 그 지난번에 국감 때 그 농어촌군 서버가 외부에 있다 그랬는데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이 사이버 재난 또 아주 이제 심각하게 그러면, 확인됐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계획도 좀 예, 제출해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국관리법 관련해서 종감인 만큼 종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어기구 의원님 말씀하실 때 쌀 수출 부진 이유가 가격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님. 근데 과거에 제가 한번 쌀 수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을 때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는 까다로운 통관 절차, 수출 절차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아마 절차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중복된 것 네네, 같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수출에 대한 더 답변하실 때는 좀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나 제약 요건을 말씀하셔야 그걸 그때 아마 저 해주실 수 원조 이거 혹시 말씀하신 네, 거 아닌가 예, 예. 싶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이제 좀 말씀 좀 네네. 부탁드리고. 원조 쪽은 그 통관 절차가 굉장히 예, 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1년 쌀값 하락의 원인은 2020년 쌀 과잉 방출이고,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빨리 시장 격리했어야 되는데 풍년인데 그게 네. 늦어지는 바람에 조절을 못한 거고. 네. 결국 쌀은 많이 생산되고 수요는 줄어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양국 관리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쌀 공급 과잉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이 법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제시한 게 그 확실한, 그러니까 결국은 논해 타작물 재배라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만 전략작물 직불제를 제도화해서 이쪽에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수급 균형까지 가기 전에는 올해처럼 격리를 확실하게 활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제 분석에 따르면 이 초과 생산이 2030년 되면 64만 톤까지 이제 의무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40만 톤 초과 생산이 예상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매년 추가로 이제 추가로 추가되는 거죠. 그럼 매년 1조 원 이상 비용이 이제 들게 되는데 네네. 그럼 이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계속 소요가 되면 이것 때문에 다른 불편 사항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우리 청년 농 육성이 정말 시급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하는데 사실은 디지털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쪽으로 맞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결국은 이제 데 미래 농업 쪽이죠. 우리 이게 안 되는 농업을 거죠. 발전시키는 쪽으로. 네. 근데 이제 쌀은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균형을 맞추는 정책으로 가면 자연적으로 가격이 유지가 되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굳이 과잉 기주에서 돈을 투입한다고 해버리면 그 돈을 자꾸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필요한 쪽으로는,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완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의무화만큼은 안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얘기입니다. 예, 또 종합국감인 만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 이제 남은 곡식을 정부가 이제 수매했다가 오히려 농산물 과잉이 돼서 사회적 문제가 된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태국 사례가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그때 여성인데 잉락 총리라고, 이제 자기 기반이 농업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1년에 집권하면서 쌀 가격을 느닷없이 50%를 올려서 수매하겠다, 정부가.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쌀 생산량이 23%나 늘었는데,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태국이라는 나라는 쌀 세계 넘버1 수출국입니다. 그럼 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이게 왜 수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막 35% 정도 뚝 다운되고, 그러니까 그걸 재정에서 책임져 주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연간 10조 이상 났어요. 몇 년 못 갔습니다. 유럽에도 옛날에 와인하고 대표적인 게 버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용어도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들 하는 용어. 와인이 뭐 강을 이룬다, 호수를 이룬다. 그 다음에 버터가 산을 이룬다. 정부가 그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출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싸게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수출할 때는 덤핑 수출하고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하면서 정작 농민들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바람에 그 제도를 다 바꾸게 된 거죠. 그렇죠. 저는 확실한 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